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100점 만점을 향해서 달려갈 터인데 국어 첫걸음이다. 수능 마인드를 세워야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어의 신으로 일치월장. 즉 국어의 신은 100점이나 1등급이 나와.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자, 선생님이 이제 욕을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더러 삐꾸 찐따 빠가라는 말하고 찌아찌아족이라는 말을 할 거야.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문자 표기 수단이 없어서 한글을 수입해 가지고 표기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찌아찌아족들인데 9등급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국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20점, 19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정상적인 한국인이 아닌 거지. 내가 한국인으로서 17년, 18년, 19년, 20년 살아왔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왜 활자 매체만 이렇게 약할까? 자, 빠르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수능장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 8시 40분에 시험을 시작해서 2014 시험지를 가지고 딱 보면 이해가 돼. 바로 필살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적어도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필살 집중이다. 수능장에서. 한 장 딱 넘겨봐. 그 표지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국어 영역 점수가 오르지 않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써놨어. 거기 형광 사인펜 칠해. 이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9등급도 만나봤고 그 학생이 6개월 수업을 듣더니 3등급으로 올랐다. 기적이라고 했어. 8등급 학생은 자, 국어 때문에 갈 대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8등급 받아서 온 학생은 결국 수능 때 1등급이 나와서 서울대 인문, 연세대 경제학과 간 학생도 있어. 작년에 8등급 학생은 3등급이 되어서 결국 수시에 합격한 학생도 있어. 자, 9등급, 8등급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한국인으로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한다. 자, 넘깁니다. 차례가 나와요. 이 차례는 가장 중요한 건 제2장. 최상위를 향해 갑시다. 2단계에 비문학 독서 접근법, 시문학 소설문학 접근법, 장문, 화법 접근법, 그리고 수능 필수 용어 어휘.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제5장에 가면 이제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 4페이지에 이제 머리말이 있고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자, 2014 수능 A형이든 B형이든 45문제, 공통문제가 15문제인데 그래서 합이 75문제야. 그거를 A형도 B형을 푸는 게 좋아.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1306 6월 평가원 B형 시험지가 9월 평가원 때는 A형으로 그대로 계승이 됐어. B형을 풀다 보면 A형 문제도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A형이 더 어려워. 시험지 자체가. 기술 제시문 때문이야. 여기 이제 A형 반 학생들인데 사실은 A형 학생들이 국어를 더 잘해. 수능장에서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15문제 정답률이 A형이 더 높아. 그건 이유가 있어. 자, 4페이지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와야 한다. 그러면 1등급. 문맥 맥락까지 읽으면 100점이다. 자, 어제 강남메가에서도 재수생들이 있었는데 그 재수생 2명이 선생님 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볼 때 느낌이 엄청 좋았는데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에도 한 명 있어. 동의하지? 그러니까 감과 느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야. 수능에서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막연하게 3번이 답인 것 같다. 느낌상 그렇다. 감이 왔다. 4번이 답인 것 같다. 근데 어느 때는 1등급이 나오기도 해. 어느 때는. 감과 느낌으로 풀어도. 근데 수능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너무 떨리는 시험이고
자, 그래서 이건 믿을 게 못 돼. 어떤 날은 감이 좋고 어떤 날은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으나 수능장에서 감 느낌 나빠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빨리 버릴수록 좋아.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되 반드시 필살 집중을 해서 모든 문제 1번에서 45번까지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거를 찾아야 돼. 필기를 해둔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자,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해서 화법 5, 6분, 작문 역시 5, 6분, 그리고 문법 요게 이제 100점을 방해한다. A형 시험지 11번이 0906 평가원 30번 문제인데 0909 평가원 30번 문제인데 11번이 별표 7. 그 다음에 13번이 5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 그런데 그건 2005 수능 13번에 나왔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 A형이잖아. 2014 A형 11번이 7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야. 13번이 5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야. 어려운 10문제 안에 문법이 2개나 있어. 따라서 문법이 5분 6분 5분 6분 그러면 9시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문법 문제가 더 걸려 시간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문제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2014년에 나오기 전에 2009년 6월 평가원 30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모탄이라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발음을 해보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거해서 디귿으로 바뀐다. 이게 모탄이야. 그 다음 모탄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모탄이 되었다. 모탄이 되었다. 모탄. 따라서 이렇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의문이 교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되었구나. 그리고 디귿과 히읗이 두 개가 결합해서 티읕으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음운 축약이라고 한다. 음운 축약이라고 해. 요게 2009년 6월 평가원 30번 문제야.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따뜻하다가 나왔어. 얘들아. 따뜻하다. 자, 보자. 따뜻하다를 발음을 해보면 따뜻하다를 발음을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거해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따뜻하다를 발음을 하면 따뜻하다 이렇게 바뀌어. 즉 시옷이 디귿으로 음운교체,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티읕으로 음운축약. 100% 똑같은 문제지. 맞지? 100%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별표 7이나 되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공부한 학생들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거야. 다음 5번째로 어려운 13번은 2005년도 수능 7차 교육과정 첫 13번 문제야. 여기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가 나와. 문장 성분이. 똑같은 문제라고. 따라서 문법은 심화학습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고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거를 100% 똑같다라고 해야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음운교체, 음운축약 그대로인데 순서대로. 적어 필기해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거기 4페이지의 머리말이 수능기출과 평가원을 풀어라야. 수능기출과 평가원을 풀어라. 자, 그래서 문법을 실력을 쌓기까지가 어려운데 문법 실력을 쌓아두면 바로 가서 풀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점수밭이야. 이게 알고 보면 점수밭이다. 누구나 맞을 수 있다. 시간도 단축된다. 그런데 문법 공부를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법이 취약한 학생은 이제 메가스터디에 가서 하루 국어 문법.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교재 중에 가장 좋은 교재야.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을 강남대 상학원에 있을 때부터 경찰대 사관학교를 합격하려면 문법을 아주 잘해야 돼. 경찰대 사관학교는 그걸로 측정을 하는 시험이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니까. 경찰대는 무려 11문제, 12문제씩 나와버려. 문법 때문에 떨어져.
그래서 이제 하루 국어 문법이 나왔던 건데 어쨌거나 이때까지 9시까지 와줘야 돼. 그런데 9시에서 9시 25분까지 독서를 못 끝내.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2014 수능 A형을 봐도 못 끝내. B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분까지 가. 그러니까 똑같은 15문제야. 화작문 15문제를 20분 만에 끝냈잖아. 그리고 독서 15문제인데 요건 30분이 걸린다고. 그러면 또 30분밖에 안 남는데 마킹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 시험지를 넘겨보면 정말로 촉박해, 시간이. 그래서 문학은 20분으로 단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필살 집중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자, 50분에서 10시, 10시에 딱 시험지 제출해야 돼. 부정행위야. 시험지 제출 못하면.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 2013 때 노량진매가 여학생 하나가 인천 사는 여학생인데 다 풀었어요. 근데 마킹을 단 하나도 못했어. 그대로 빼앗겼다고. 그래서 성적표를 받으니까 국어가 100분위가 0이야. 0. 빵점이지. 마킹을 하나도 못했어. 그래서 바로 재수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역순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한 수능 시간이다. 정말로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매주 한 해씩 실전 훈련을 해라. 그래서 1주차, 첫 주차는 2014 수능을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된다. 자, 머리말도 꼼꼼히 읽어두고 요 용례를 잘 적어두는 게 좋겠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첫 번째 앉은 학생부터 저 뒤에 마지막까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거를 답변을 못한다. 수능용어 어휘는 평소에 사전을 찾는 게 좋은데 상징어가 뭐냐? 요게 이제 사실은 03 수능하고 06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고답적, 자, 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올해 6월 평가원의 개연성을 몰라서 A형 학생들이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9월 평가원 당시는 현학적을 몰라서 껍빗단이에서 엄청나게 틀렸고 2011년 6월 평가원 대장금 고즈넉하다의 뜻을 몰라서 틀렸어. 호젓하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며 뽐내는 태도. 문학은 개연성 있는 허구야. 그럴듯하다. 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으로 여기는 태도. 의성어, 의태어가 상징어야.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어휘 때문에 틀리니까 평소에 국어 사전을 찾거나 우리 교재 저 뒤에 122쪽은 혼자 공부를 해둔다. 122쪽, 123쪽을 딱 펴면 거기에도 이제 관조적이라든가 늘 나오는 필수 용어 어휘가 있어. 이것은 혼자 공부를 할 것. 안타깝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어휘 모르면 틀리잖아. 그지? 영어 시험도 틀리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국어 사전을 안 찾아. 습관이 좀 딱 한두 달 찾으면 좋은데. 재수생들은 근데 찾아. 국어 사전을. 고3들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이니까 사전을 찾는 것도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거야. 모르는 어휘가 없어야 돼. 바로 필살 집중해서 딱딱딱딱 풀어가야지 100점 1등급이 되는 거다. 자, 5페이지에 가면 국어 영역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맨 위로 올라가. 1번 국어 영역은 감 느낌으로 푼다. X야 X. 제시문에서 찾도록 해. 제시문이라고 딱 써. 감과 느낌으로 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야기.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오면 1등급. 문맥 맥락을 읽으면 100점 만점.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국어 영역은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X. 뒤에 나와. 내가 가장 문제지를 많이 푼 학생을 만났는데 무려 68권의 국어 문제지를 푼 학생이 있었어. 68권. 고1 때부터. 문제지에다 숫자를 입력했어. 1, 2, 3, 4, 5, 6, 7, 8, 9, 10. 신났어. 계속 풀어. 근데 점수는 78.4등급이었다. 양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건 처음에만 잠깐이고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망하고 68권까지 갈 게 아니라 딱 10권 여기서 멈춘 다음에 반복해야 돼. 반복 숙달이 필요해. 3번 국어 영역 공부는 고3 때부터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도 있고 여기 고1 예비 고1 즉 중3 아기들도 있고 자 그래서 전 과목 국영수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원래는 가장 좋아. 국어 영역 공부는 고1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재작년이다 벌써 재작년 작년에 만났구나 그 학생을 서초메가에서 만난 학생인데 친구가 천안여자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어서 친구가 한혜지야 한혜지 천안여고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고1 때부터 선생님 수업을 들어온 거야. 꾸준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고3 때 딱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이 있었고 분당 늘 푸른고로 유채연 학생도 수능 끝나고 만났는데 고2 때부터 들었어. 그리고 고려대 의대를 가볍게 갔는데 이 경우에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은 몰아치기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국영수를 진행을 했고 이 학생들은 고3 1년 내내 1등급이야 그냥 국어가. 걱정스러운 과목이 아니다. 여기 그러니까 중3 아기들 있지 그냥 꾸준히 조금씩 해주면 돼. 우선 이 책이라도 제대로 끝낸다 생각할 것. 네 번째 국어 영역은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다만 제대로 공부할 것. 다섯 번째 국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성적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못 찾아서야. 여섯 번째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절대 국어를 잘할 수 없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고3에게는 있어. 그게 수능기출평가원을 제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고1, 2까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고1, 2들은 책을 좀 읽어. 쭉. 자, 한 곳만 적어 우선.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읽어. 읽은 사람 손들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좀 많이 있지. 재수를 막아주는 책이야. 그리고 재수생들에겐 삼수를 막아주는 책이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는 책이다. 고3들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읽어도 돼. 쉬는 시간. 자, 써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창비에서 나온 책이다. 일곱 번째, 국어를 공부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사례가 생기고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얘들아. 올해도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학생이야. 동탄국제고 학생이 원래 국어만 약해서 수학영어는 항상 100점 1등급이야. 근데 이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공부를 해놨는데 빌려 쓴 거야 수능장에서. 이런 일이 꼭 생겨. 그래서 다시 지우고 부랴부랴 국어를 마킹을 잘해서 냈는데 문제는 수학 시간에 발생하지. 국어를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이제 78, 영어 시간에도 자꾸 걸려. 그래서 85, 늘 100점 또는 안정적 1등급 나오던 학생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를 채점하니까 국어가 100점이었던 거야. 자, 이게 뭘까? 1교시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와. 이 학생이 밀렸었던 어쨌든 나 국어 100점이다. 아주 강하게 각인하고 수학하고 영어에 최선을 다했으면 수석급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그런데 국어를 망쳐버리니까 망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너희들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이 가장 중요하지 그지? 수학 100점 맞고 싶지 당연히. 그러면 일단 국어를 100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1교시 끝나고 수능장에서. 그게 연쇄부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국어는 아주 잘 봤다. 이렇게 강하게 각인시키고 수학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학만 죽어라 하고 국어 안 하면 이제 연쇄부도에 직면하니까 이런 걸 겪은 학생들도 제법 있으니까. 자, 7번 X하고 국어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60분에서 8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8번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국어가 여전히 중요하다. 9번째, 수시는 합격을 보장받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국어 영역 내신 국어 똑같이 나가면 되고 내신 국어 점수 좋다고 무조건 국어 영역 높은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1번에서 10번까지 전부 다 X를 달아놨는데 이제 고1, 2는 책을 좀 읽는 것을 권하는 정도고 원칙대로 공부를 하자. 자, 맨 마지막 단락에 국어 영역의 본질 그리고 국어의 초심을 형광사인펜을 딱 칠해줘.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문맥 맥락이야. 그리고 상위 항목은 문제 제시문 플러스 보기.
문제 플러스 제시문 플러스 보기. 선택지라는 하위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세 번째,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 별표처. 최선책을 골라라. 자, 선택지를 잘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넘깁니다. 6페이지부터는 이제 국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해서 이제 4가지 공부 방법을 안내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언급을 해줄 거고, 자, 오늘 그래서 언급할 거는 세 번째 거야. 효과적인 문제풀이 및 공부법은 언급을 할 것인데 세 번째 거 일단 별표 쳐두고 일단 한 장 더 넘기겠다. 자, 8쪽 가보자. 자, 기초 제0장 국어 영역의 오해와 진실인데 첫 번째, 감과 느낌으로 푼다 X에. 다시 한번 강조해.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로 가야 돼. 두 번째,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도 X. 정답이 딱딱 떨어진다. 따라서 10페이지에 가서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증거를 볼 거야. 다음,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X.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절대 국어를 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절대는 아니야. 자, 3학년 때부터 이제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친구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자, 첫 번째 항목. 국어 영역은 감과 느낌으로 푼다. 그래서 내가 느낌이 오는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고른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감이 아주 좋다고 느꼈다. 느낌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점수는 참담했다라는 거야.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하러 가장 많이 찾아와.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해결책이 3번이 답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시문에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근거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내면화해야 돼. 선생님이 만난 최고의 국어의 신이 3명 정도가 있어. 국어의 신이 3명이었는데 첫 번째 학생은 분당 사는 여학생이었다. 대치동으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었었는데 쌤이 들어오면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읽고 있어. 자, 쉬는 시간에 나가면 이 학생은 또 서랍에서 책을 꺼내. 그래서 또 책을 읽어.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학생이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학교에서도 저렇다는 거야. 그리고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 그 학생을 내가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면서 1시간, 한 달, 2달 이렇게 이제 관찰하니까 여기 세수 안 하는 사람 있어? 양치질 안 하는 사람, 발 안 씻는 사람, 잠 안 자는 사람, 밥 안 먹는 사람 없지? 그 생활이죠, 생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이 학생은 아예 그냥 생활이야, 독서가. 놀라울 정도로 여기 고1 올라가거나 고2 올라가는 학생은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좀 쌓아둬도 아주 좋아.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거나 그런 모습을 봤을 거야. 활자 매체, 글을 읽는 거야. 자, 한 달 있다 친해졌어.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어여삐 예쁘게 생각을 해서 너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 하고 딱 표지를 넘기니까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자, 선생님 입장으로서 화가 나지. 그래서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다. 미친년아. 이렇게 사정없이 때리고 나서 5분 있다 사과를 했어, 바로. 얘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는 거야. 선생님, 제가 판타지 소설 읽는데 왜 선생님께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억울합니다. 이런 표정이야. 자, 그 내용이야. 8페이지, 9페이지. 거기 봐. 이 경우는 감과 느낌이 통용된다고 보는 거야. 늘 독서 습관화, 생활화가 되어 있는 학생. 얘는 정확하게 독서를 해. 사실은 감과 느낌이 아닌 셈인 거지. 자, 이 학생한테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판타지라니. 다른 책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랬다고. 선생님, 그렇지만 이제 더 읽을 책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고등학생으로서 읽어야 할 책이 없다는 거야. 놀랍지? 자, 웃기는 녀석 봐라. 나도 읽을 책이 아주 많은데 태백산맥 읽었냐? 예. 토지, 삼국지
아리랑, 광장,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과학혁명의 구조. 네네네네 다 읽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 다 읽었습니다. 자, 내가 당황했지. 야, 고3이 다 읽은 거야. 한국의 미, 오리엔탈리즘, 작은 인간, 문화의 수수께끼. 심지어 여기다 안 써놨는데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 물리학과 동행사상 이런 걸 다 읽은 거야. 시집도 많이 읽었어. 3대도 읽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 읽어야 할 거의 모든 책을 읽은 학생을 만난 거야. 내가. 놀라운 경험이었다. 자, 그래서 내가 사과했지. 성 때린 거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그랬어. 적어도 독서는 생활이다. 야. 여기 고1, 고2들은 해도 돼. 틈나는 대로. 자,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저거 독서의 생활화. 독서는 취미가 아니야. 자, 독서는 생활이다. 틈나는 대로 읽어라. 독서는 생활이다. 고1, 고2는 당장 시작해. 고3들도 엄마를 부탁해 이런 책을 읽는 게 좋아. 고3들도.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최고의 연신 중에 국어의 신 중에 한 명이야. 항상 시험은 95점 이상 98이나 100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변동이 없어. 자, 그래서 그 학생한테 하산하라 그랬어. 이제 굳이 너 수업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산을 명한다 이랬더니 선생님 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실전 감각 유지하고 돌아가는 상황, 신경향 이해하는 정도.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학교든 어디든. 그리고 조용히 와서 수업만 듣다 갈 테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학생이야. 무서운 학생이지. 이 학생과 유사한 학생을 2009년도에도 또 한 번 만났어. 상문고 학생이었다. 남학생이야. 너는 왜 국어를 그렇게 잘하냐 물으니까 선생님 제가 한 10,000권 읽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 나한테.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대.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야, 너 하루에 책을 한 권씩은 읽지. 예. 그러면 1년에 몇 권 읽어? 365권이요. 10년 읽어봐. 3,600권이요. 그럼 10,000권을 읽으려면 30년이 되어야지. 너 몇 살이야? 19살입니다. 어떻게 10,000권을 읽어? 임마 만화책이라도 그렇지. 아, 10,000권이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0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3,000권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항상 시간이 20-30분 남아. 이런 학생도 만났어. 자, 이 경우는 감과 느낌이 가능할 수도 있어. 물론 독서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야. 독서 능력 자체가. 두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에 속독. 그래서 1분에 3,000자를 읽고 이해해. 자, 어쨌거나 3,000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1분에 3,000자를 읽고 이해하는 수준은 뭐냐면 수능 시험지를 대각선으로 읽어. 그냥. 대각선으로.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해야 돼. 그거는. 못해. 지금 나이가 들어서. 1번, 2번은 좀 불가능하지. 고3들한테는. 고3이 3,000권 읽기 위해서 하루에 막 3권씩 읽을 수는 없잖아. 자, 얘는 잠신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수능 시험지를 대각선으로 읽어. 과학지시문이나 기술지시문은 2번 정도 더 읽지만. 그런데 대각선으로 읽을 때 튕겨져 나가는 건 고전시가였다고 그래. 고전시가는 그냥 대각선으로 읽었더니 외계어라서 다 튕겨져 나갔다. 그래도 시간이 20-30분은 남았다. 이 잡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가능하지. 물론 지금 고1 아기들, 고2들은 시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요 경우 얘들아 너희들은 1분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75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한다. 그게 고3이야. 정상적인 고3. 띄어쓰기 포함해서 1분에 750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건 수능시험지 원본으로 20줄이야. 20줄. 그것도 뛰어난 능력이야. 근데 고3 애가 500자를 읽고 이해한다. 이건 무조건 시간 부족해. 무조건. 수능시험지 한 줄은 31자에서 34자야.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래서 20줄 정도를 읽고 이해하면 700자, 750자야. 1분에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근데 3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3번은. 수능기출평가원을 푸는 거야. 요게 이제
무수하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올해 2014 수능도 전부 다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 자, 8쪽 9쪽에서 강조한 것은 감과 느낌을 버려라.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찾아라. 그리고 고1, 고2 아기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독서를 생활화해라. 이 정도 강조점. 자, 넘겨.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9페이지 밑에다가 혹시 써놓을 게 있다면 이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국어 공부할 시간이 자연계 학생들 없다고 그러잖아. 수학, 과학 하기 바쁘고 영어도 힘들고. 그래도 이 5번에 낭비하는 시간을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국어 한제시문을 푸는 거야. 이 책 맨 뒤에 160쪽부터 있어. 풀 것들이. 160쪽부터. 자, 넘기겠다. 10페이지 국어는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국어는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국어는 정답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애매하다. 자, 감과 느낌이 강한 학생은 애매하다고 느껴. 자, 국어도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을 명심할 것. 국어도 거기 예로 든 게 2008 수능 비교적 어려웠던 8번 문제야. 자, 여러분들 풀게 했습니다. 풀면서 11쪽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풀면서 표시를 하는 게 좋다. 자, 조건에 맞춰 쓰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출제되는 작문 문제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디 처음 풀어서 4로 가서 맞은 사람 손들어. 나 맞았다. 반절이 채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2008 수능은 90점 1등급이라서 어려웠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이 이제 자기가 푼 게 1번이야. 그리고 나서 틀렸어. 그리고 자기 욕을 해. 그리고 정답을 바로 입력을 하고 이러는데 잘 봐. 정답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야. 1번이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게 한 다음에 꼭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시간을 가질 것. 사지선다로 1번이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이것만 고쳐도 10점 이상 금방 올라. 사지선다로 다시 푼다. 자, 거기 8번을 채점을 해봐. 맞았으면 너희들이 맞았다 틀렸다만 알고 있을 터인데 잘 들어.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았는데 여전히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학생들도 있어. 운으로 맞았다 애매하다. 이 학생들은 별표를 쳐놔. 그리고 앞으로 틀렸다. 자,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야. 그래서 이건 고맙게 느끼고 다시 풀어서 맞으면 이렇게 바꿔. 자, 두 번째 맞았다 이렇게 바꿔. 세모꼴로. 다른 볼펜으로 해야 돼. 2번 연속 틀렸다. 다른 볼펜으로. 그리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이 생명이다. 요 문제는 6개월 있다가 풀면 또 틀려. 자, 거기다 정리해. 빨리 볼펜 있는 색깔 다른 거 준비해서 맞았다 틀렸다로만 나누지 말고 요대로 적어. 요대로. 맞았다. 확신을 가지고 풀어서 맞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경우는 다시 안 봐도 좋아. 그런데 맞았는데 운으로 맞았다. 여전히 애매하다. 그 경우 별표 쳐놔. 복습해야 돼. 다음. 이렇게 고마운 문제야. 2번째 맞았다. 3, 4일 지나서 다시 풀어봐야 돼. 2번 연속 틀렸다. 이건 진짜 고마운 문제야. 자, 그래서 요 3가지 경우를 복습을 하는데 요 습관만 들여도 10점이 금방 올라버려. 이 습관만 들여도. 거기에 10번 문제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절대로 정답은 입력하지 않도록 해.
자, 다시 앞에 7쪽으로 이동해. 7쪽. 7쪽으로 이동. 자, 7페이지 세 번째 항목. 효과적인 문제풀이 및 공부법. 있죠? 거기. 7페이지 세 번째. 국어 10점 이상 상승할 수 있어. 그냥 올라. 자, 여기 지난번 10월, 11월에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이렇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11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해. 자, 거기 형광삼변 칠해놔.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야. 나의 약점이다. 수능 전까지만이야. 단. 야, 수능 끝나고 나서 틀린 문제 고맙다 이러면 안 되지. 수능 전까지만이야. 자, 거기 이렇게 강조해놨어.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할 때 절대로 정답을 체크하지 마라. 정답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라는 뜻이야. 최종 정답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공부는 수능 직전 마지막 자기와 총정리 때 해주는 게 좋고. 자, 빨갛게 밑줄 그어. 2, 3일 지나서 틀린 문제나 애매하게 맞은 문제를, 자, 빨갛게 밑줄, 제시문에 근거해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 것. 제시문에 근거해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 것. 제시문에 근거해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 것. 이게 금방 성적이 올라, 얘들아. 문제 푸는 일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지. 국어는 수능 공부도 하려니와 책 읽는 즐거움도 있는 거야. 거기 2회 연속 틀린 아주 고마운 문제도 있다 그랬어. 자, 밑에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주체적으로 정리하라. 거기다가 적어. 이게 복습의 방법이야. 복습이란 어려운 게 아니다.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주체적으로 정리하라. 자, 그래서 자, 매주 한 회씩 실전 훈련 하잖아. 일단 풀어. 3, 4일 지나서 틀린 것만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 이해되지? 일주일 지나서 할 일이야. 자, 이래도 금방 올라 점수가. 이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중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한테. 자, 10조과 다시. 첫 번째 조건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그랬다. 두 번째가 역사적 사실과 관련 지을 것. 세 번째가 방문을 완곡하게 표현할 것. 앞에다가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라고 적어.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야.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다. 자, 효과적인 문제풀이 및 공부법. 10점 이상 올라, 이거.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한테 금방 오르는 방법이야. 한 번 더 생각해.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이야. 자, A 조건은 비유다. A 조건은 비유. 비유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래서 다 아는 거지. 비유. 두 번째 조건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자, 세 번째 조건 완곡 별표쳐. 세 번째 조건 완곡어법. 자, 이건 돌려서 말하기, 우회적으로 말하기야.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것. 우회적으로 말하기. 이것도 4번 이상 출제되었다. 완곡 별표쳐나 완곡. 자, 상징어 몰라요. 고답적 개연성, 현학적 고전역하다. 완곡 몰라요. 자, 심각한 거야. 완곡어법을 모르다니. 얘들아, 필기는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따가고 풀 때만 연필로. 비유에다가 적어. 페이지 65에 있어. 자, 비유란 무엇이냐? 자,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죠.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어야 돼. 자, 비유에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쟁반같이 둥근 달. 자, 둥근 달이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은 쟁반이야. 이게 지규야. 중3 때 다 공부한 거야.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은유야, 은유. 자, 화류가 있다, 화류. 어둠이 날개를 폈다. 짐승 흉내를 내는 것. 이게 화류죠. 의인도 있어.
자, 비유란 유유유자로 끝나는 말인데 직유, 은유, 화류. 자, 의는 유로 안 끝나. 이건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자, 청산을 대화 상대자로 대상의 인격 부여. 자, 이건 사람 용례야. 추가적으로 대상의 인격 부여라고 적어.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나타내. 생명체로 표현하는 거야. 어둠이 날개를 폈다. 긴 꼬리를 끌고 사라져가는 기차. 생명체인 듯 표현하기 때문에 생동감, 생명감, 생생함으로 연결이 된다.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게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이야. 이거는 정리를 할 거야.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이 30번 이상 출제됐어. 30문제 이상 나왔어. 50문제 이상 나온 문제도 있어. 수능에서. 생명체인 듯 표현하니까 생동감으로 연결돼. 자, 그런데 얘들아, 화류가 더 포괄적이다. 의인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건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의인법이야. 그런데 개도 웃을 수 있고 새들도 속삭일 수 있어. 그래서 속삭이다, 웃음 짓다, 이건 의인법도 되고 화류법도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꼬리가 없지, 날개가 없지. 그 경우는 화류법만 되겠지. 그래서 의인보다 더 넓어, 화류가. 이렇게 그려둬. 다음 대유가 있어. 대유. 자, 이건 기초인 것 같은데, 자, 대유법은 대표성 이렇게 정리한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내세우는 거야. 제유는 먹는 것 전체에서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 먹는 것의 일부분인 빵이나 밥을 통해서 먹는 것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게 제유야. 환유는 2004년 9월 평가원 때 출제됐는데, 자, 주전자가 끓고 있다. 인접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는데 주전자가 끓고 있다. 자, 어떤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게 환유야. 환유는 자, 교편을 잡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교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어. 분필도 있고 뭐 출석부도 있고 회초리도 있어. 뭐 학생들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휘봉이겠지. 그러니까 교편을 잡다의 교편은 교사가 들고 있는 회초리야. 따라서 교사하면 어떤 특징,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라는 본질을 건드리는 거라고. 그게 환유야. 자, 풍유가 있다. 풍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건데,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으로 빗대어서 관용구, 속담, 격언 등을 끌어와서 그것으로 빗대는 거야.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식으로. 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속담 격언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비유야. 자, 칠판 봐.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려. 비유를 못 찾아서. 유유 유자로 끝나는 말은 직유, 은유, 화류, 대유, 풍유. 그리고 의인 하나 추가. 그런데 비유법만 있는 게 아니야. 수사법에는 변화법이 있고 강조법이 있어. 점층법도 있고 비교법, 역설법, 반어법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비유만 물어봤지. 그래서 비유에는 요요유자로 끝나는 6가지, 5가지와 의인법이 있다로 정리를 해. 근데 이렇게 이론상으로 알아도 적용해서 풀어내지를 못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자, 그래서 1, 2, 3, 4, 5에서 정확하게 수사법이 뭐고 이걸 찾아야 된다고. 처음 보는 글을 우리 학생들이. 자, 요건 필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필기하기 싫으면 65쪽이라고 정리해놔. 65쪽에 가면 시가문학 접근법의 일부가 들어있어. 일부가. 65쪽. 자,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데, 비유는 첫 번째 조건 1번가 공공고분을 소개하고 있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무덤 몇 기가 있습니다. 천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천년 전에. 자, 역사적 사실이다, 요거. 역사적 사실은 된다. 천년 전에 이곳에서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오가는 여정 중에 잠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1번 선택지. 비유 없고 역사만 있고 완곡도 없어. 자, 이 완곡도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완곡도. 중요한 용어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시는 원래 돌려서 말하기,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야, 시는. 조선 독립 쟁취하자. 일본 놈들 물러가라. 이건 시가 아니야. 그런 시는 없어. 직접 말하는 거는. 빼앗긴더라도 품어 놓는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야.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이런 게 시라고. 시는 원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줘야 돼. 시는 원래 완곡한 거야. 우회적으로. 근데 1번 봐. 잠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 권유하고 있지. 이거는 완곡에 위배돼.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비유가 없어. 역사적 사실만 있어. 이대로 적어. 거기에 9페이지 네모칸에다가. XOX다. 2번 갑니다. 공공지의 연못이네. 초여름 아침이면 물 한 개가 전설처럼 피어오르는 곳. 전설처럼 밑줄. 아하, 직유법이죠. 원관념이 뭐야? 물 한 개. 전설처럼. 보조관념이죠. 전설. 수면 위의 연꽃들은 제 몸을 감춥니다. 여러분도 연인과 연못가를 거닐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직접 방문하세요 라는 표현은 없지. 그러니까 완곡하게 추억을 만들어 보려면 방문해야겠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근데 2번 선택지는 얘들아 뭐가 없어? 역사적 사실이 없네. 됐지? 2번 선택지는 이렇게 표시가 딱딱딱딱 돼야 돼. 자, 대유를 알아도 틀리고 알아도 계속 틀리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적용을 해야 돼. 3번 가자. 공공정이다. 자, 정자인 것 같다. 망망한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큰 바위 위에 망부석인 양 서 있습니다. 지교법이죠. 망부석처럼 서 있군요. 500년 전 이국으로 떠난 이들의 피부치들이 그리움으로 만든 정자랍니다. 500년 전 역사적 사실과 관련 지었습니다. 이곳의 정취를 느끼시려면 꼭 오십시오. X에 꼭 오십시오. 얘들아 1번하고 3번 1번 잠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3번 꼭 오십시오. 이건 방문을 직접 권유한 거지. 권유한 거야. 근데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3번 선택지는 망부석이라는 비유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는데 뭐가 없어? 완곡하게 권유한 게 없지. 4번 가자. 공공산. 장엄하게 홀로 서서 우리 고장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원관념 공공산이야. 보조관념 수호신. 은유법이네. 장엄하게 홀로 서서는 의인법이라고 봐도 좋다. 자, 수호신은 은유법. 장엄하게 홀로 서서는 의인의 일종이라고 봐도 좋아. 사람 흉내. 자, 비유가 있어요. 예전에 오랑캐와 싸웠던 의병들의 흔적이 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 지었지. 다음, 이 산의 정상에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계를 일러주지 않으시렵니까? 자, 방문을 직접 권유하고 있지는 않죠. 완벽하다. 4번. 자, 체크. 그런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덧붙이기를 하면 안 돼. 자, 장문 문제에서는 쓰기 장문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 덧붙이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 덧붙이기를. 더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2번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4번요.
이산화 정상에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계를 일러주지 않으시렵니까? 결국 방문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방문하라는 말이잖아요. 추억을 만들거나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계를 일러주려면 방문해야겠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방문하라는 이야기인데 1번 선택지나 3번 선택지하고 구별되는 걸 찾아야 돼. 1번은 잠시 들르세요. 3번은 꼭 오세요. 이건 직접 말한 거잖아. 그지? 2번, 4번하고 변별력 있어 없어? 있다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5번 004 깊은 소나무 숲을 치맛자락 삼아 몸을 감싸고 있는 절 앞마당에 앉아 산바람에 울리는 은은한 풍경 소리와 상큼한 솔잎향기를 즐겨보십시오. 빌딩 숲에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자, 치맛자락 삼아서 원관념은 치맛자락은 소나무 숲이야. 자, 그래서 치맛자락하고 관련 지으니까 사람 흉내 의인법도 될 수 있고 은유법도 될 수 있다. 치맛자락, 소나무 숲이 꼴 치맛자락. 몸을 감싸고 있다. 그 절이야. 그래서 의인과 은유. 앞마당에 앉아 산바람에 울리는 은은한 풍경 소리와 상큼한 솔잎향기를 즐겨보십시오. 빌딩, 자, 상큼한 솔잎향기를 즐겨보십시오.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빌딩 숲에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5번은 2번하고 똑같다. 자, 5번하고 2번은 역사적 사실만 없네. 자, 수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답이 딱딱 떨어진다고 느낄 터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이게 안 되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실력을 쌓도록 비율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완곡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들을 기준을 잡아주는 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야 정답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라고. 애매한 게 아니야, 국어가. 애매하게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감과 느낌을 고집할 거라고. 그리고 수능장 가서 개박살 나니까 모든 지금 근거는 다 찾아줬어. 근거는. 비유의 근거, 역사적 사실. 자,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은 얘들아 비유는 2, 3, 4, 5에 있어. 역사적 사실은 1, 3, 4에 있다. 1000년 전, 500년 전, 예전에 오랑캐와 싸웠던 여기에 있다고. 완곡한 표현 1번, 4번을 1번, 3번을 지워야 돼. 2, 4, 5는 전부 다 완곡한 거야. 표면적으로 직접 방문하세요가 없잖아. 이해되지? 자, 그대로 해서 오른쪽에 펜을 들고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달라진 부분을 고쳐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11쪽에 안내가 되어 있다. 따라올 수 있겠어? 자, 처음에는 많은 문제를 푸는 수업이 아니야. 넘겨 12쪽으로 가서 자, 문제 그리고 보기 제시문이 있을 경우 제시문까지 이것은 상위 항목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하위 항목이야. 문제 플러스 제시문 플러스 보기라는 상위 항목은 반드시 선택지를 포함해야 한다. 자, 중간에 뭐라고 넣어놨어? 어디 가서 국어 영역은 답 고르기 참 애매해요 라고 말하지 말 것. 삐꾸찐 따빠가로 바보 인증을 야무지게 하는 거야. 애매하지 않아. 애매하다고 느끼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부분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는 얘들아 무조건 빠르게만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정확도를 높여야 돼. 정확도를.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자기 확신이 오고 시간도 단축되는 건데 그 정확도를 높이는 게 이거야. 철저하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비유가 어디 있느냐. 역사적 사실이 어디 있느냐. 완곡하게 표현한 게 어디 있느냐.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처음 공부는 정확도를 높인다. 정확도를 높여갈 것. 정확도를 높인다. 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그 와중에 자기 확신이 생겨. 그래, 믿을 건 제시문이야. 답은 반드시 제시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시간도 단축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공부해.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빠르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하면 빠르지가 않다. 둘 다 잡아야 되지만 우선 정확도 공부를 할 것. 다음 거기 12쪽에 넣어놓은 것은 아까도 언급한 68권의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야. 고1 때부터 국어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 학생이 100점이나 1등급이 나오려면 10권까지만 풀고 되돌아가서 복습을 했어야 돼. 복습을. 양치기만 한 거지. 얘들아, 이건 자기만족 행위야. 성실하게 헛공부를 한 거다. 68권을 풀었는데 78.4등급. 심지어 선생님 반 학생 중에 한 명은 시가 약해서 시중에서 시 문제지만 20권을 샀어. 시 관련 문제지는 좀 얇아.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푸는데 한 권 푸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려. 시 관련 문제지 한 권을 푸는데. 근데 얘가 6권을 풀다 보니까 6권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 사실은. 근데 14권이나 되는 책을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따라서 6권만 풀고 복습을 했어야 됐는데 20권을 우직하게 다 풀고 간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려. 성실하게 헛공부를 해서 재수하러 온 학생도 있었다. 자, 거기 12쪽의 내용은 68권이나 풀었는데 왜 78.4등급입니까? 따라서 정말 안타까운데 내가 EBS 문제지를 뺏은 학생들도 있어. 아예 못 풀게. 수능기출하고 평가원만 풀어라. 강남대성 자연일반 들어갔더니 예전에 그 강지호라는 학생은 경기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학생이야. 2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3학년 때 강남대성 자연일반에 왔는데 과학고 아이들이 국어를 되게 못해. 완전 삐꾸찐따 개념이야. 78점이야. 계속 점수가 79, 80점. 근데 얘가 EBS만 풀어. 그래서 싹 뺏었어. 처음에는 얘가 뾰로통해졌어. 근데 질문도 아주 이상해. 질문도.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만 풀어라라고 주고 그것만 관리를 했어. 그 반에서 내가 EBS 문제지 뺏은 애들이 서너 명 돼. 아예 못 풀게. 너희들은 EBS가 문제가 아니다. 기출문제부터 풀어라. 근데 강지호는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국어만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게 98점이야. 걔가 전국 수석했어.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한영예고 출신 최근영은 가톨릭 의대를 갔고 현대청운고 졸업한 박하는 연세대 치대를 갔어. 그리고 현대고를 졸업한 김태신은 고려대 의대를 갔는데 얘네들도 EBS를 교재를 내가 뺏었다고. 질문이 좀 이상하니까. 이 소문이 서초메가에 나가지고 재작년에 서초메가에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 왜 저희는 EBS 교재 안 뺏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과 애들이야. 너희들은 질문이 이상하지 않다. 질문 받아보면 알거든. 이 학생의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EBS랑 수능 기출을 병행해라. 이런 학생도 있고 아예 뺏어야 되는 학생도 있어. 특히 외국 생활을 6년 이상 했다. 이게 진짜 힘든 사례야. 진짜로. 외국 생활을 6년. 엊그제 송파에 갔더니 한영예고 학생 엄마하고 상담할 때는 11년이나 외국 생활을 한 학생도 왔었는데 어제 만난 학생은 15년을 외국 생활을 한 학생을 만났어. 강적이야. 외국 생활을 하는 애들은 이런다. 우리 엄마라고 안 해. 내 엄마. 너무 자연스러워. 내 아빠. 내 방. 내 집. 내 엄마, 내 아빠. 태어나자마자 0살이래. 우리나라는 한국 개념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도 생명체죠. 그래서 바로 1살이잖아. 파리가 고구마에 앉았다. 파리가 감자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해. 한국식 표현은. 파리가 고구마를 밟았어요, 선생님. 파리가 감자를 밟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야. 내 엄마, 내 학교. 자, 외국 생활을 지금까지 가장 힘든 학생은 8년이나 했던 학생도 가르쳐서 8년. 얘는 3등급이야. 죽어도 3등급. 캐나다와 미국을 왔다 갔다 한 학생. 너희들 중에 혹시 봉익임 선달을 모르는 학생 손 들어봐. 괜찮아. 봉익임 선달이 누군지 나 모른다. 높이 들어. 자, 그러면 대동강물을 사기쳐서 팔아먹었다.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다. 그 사람이 봉익임 선달이야. 그래도 모른다. 손 들어. 다 알잖아. 초등학교 때 읽은 기억나지? 미국에서 살다 온 김민지라는 학생은 프리토킹이 돼. 6년 동안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97 수능에 봉익임 선달하고 유사한 제시문이 나왔는데 한국 학생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데 6문제 중에 5개를 틀려. 야, 민지야. 봉익임 선달 몰라? 그러니까 누군데요? 이래. 너 초등학교 때 어디서 살았는데? 미국에서요.
나는 그래서 외국 살다 온 애들이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았다고. 관점이 달라, 관점이. 한국인들은 봉해김선달은 사기꾼 나쁜 놈이 아니야. 해악적 인물이야, 그냥. 한국인의 정서에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근데 미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사기꾼 개발시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와장창 틀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가 수능 기출 평가원 문제 5번 풀어서 98점 나와서 의대를 갔고 상문고등학교 이세연은 8년이야. 근데 수능 때 딱 한 번 1등급 나왔어.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 있어. 생 카페에 가면 다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1등급 나올 수 있어. 외국 생활 오래 했다 손들어. 엊그제 나 15년 살다 온 아이를 만나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15년. 19살인데. 1년이라도 외국 나갔다 왔다 손들어. 이런 학생들은 따로 알려줘야 돼. 상담을 해야 된다. 한자 어휘 이런 거 완전 쥐약이야. 가장 놀라웠던 학생이 홍콩 생활 6년 했는데 얘가 진짜 열심히 해. 대원외고 애야. 근데 죽어도 안 나와 1등급이. 10월달 교육청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와. 너 뭐야?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해. 10월 교육청. 수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 홍콩에서 6년 살다 왔어요. 자, 이 학생을 독서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과 고전 문학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수능 때 딱 한 번 1등급 나와서 연대 경영 간 놈도 있어. 그 이외에는 될 수 있어. 국어의 신이. 자, 그래서 양치기 하지 마. 12쪽에서 강조한 내용, 13쪽에서 강조한 내용 성실하게 헛공부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찾아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정리할 것. 지금 우리 첫날 한 문제 푼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걸 설명했잖아. 정확도를 높이고 복습 철저히 해. 한 문제 배웠어도 복습해. 자, 그래서 13쪽에 명심해라. 이 자기와 총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13쪽 맨 마지막 줄 읽어보겠다. 강의를 듣지 마라. 문제집 풀지 마라.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강의 듣지 말 것. 복습 안 할 거면 문제집도 풀지 말 것. 복습을 해야 돼. 자, 여기에 이제 망각곡선이 있어.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형광사인 펜칠의 마지막 줄. 복습이 생명이다. 이 복습에 의거해서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거야. 해설지를 참고하고. 그러면 누구나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